안녕하세요. 주간 잘 보내시고요. 이제 중개사법 한번 보고 오셨죠? 자, 요약집 58쪽.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여기 나갈 차례 맞죠? 사다 놨네. 자, 예치 권고제도인데 지금 24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치 권고제도. 근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래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 등을 예치해라 하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때 예치 명의자가 어떻게 되는지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예치 명의자는 일단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서는 6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은행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채신관서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예치 기한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예치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것을 통칭하여 뭐라 했냐면 계약금 등이라 불렀어요. 자, 그다음 이제 예치 기관 어디다 예치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치 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죠. 다음에 공제사업자에게도 예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탁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외의 기관 대환돼요? 된다. 그래서 금공신 등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사전수령제도 인정하고 있죠. 미리 수령할 수 있으니까 사전수령제도 인정하고 있는데 사전수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이전 의뢰인입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사전수령해 갈 수 있는데 이자들은 사전수령해 가서는 보증서 끊어와야 되죠. 그럼 이 보증서는 어디 가서 끊어와야 된다고요? 금, 보. 이 금이 뭐예요? 금융기관이고 보. 보증보험회사 이걸 끊어왔고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예치 명의자에게 준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전수령제고 이제 한 가지 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의무를 부담시키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러면 이때는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으라고 그랬고 자신의 예치금과 개업공사는 분리관리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아가서 이거 떼어먹고 도망갈까 봐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까지 설정하여 그 증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러한 의무를 개공이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개공은 뭐라고요? 업무정지. 왜 업무정지냐면 그 밖에 위법 위반이 있죠. 그래서 업무행위사유예. 그래서 그 밖에 위법 위반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여기 소요된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실비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다. 요 실비가 발생되면 이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권리 취득의뢰인. 그래서 권리 취득의뢰인에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할까요? 자, 그럼 문제집 그 124쪽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44번 문제 갑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기관, 예치 명의자, 그다음에 반환 보증서 발행 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죠. 예치 기관, 예치 명의자는 알아봤고요. 반환 보증서 발행 기간, 반환 보증서라는 게 이거죠. 사전 수령을 해갈 때 이 보증서 발행 기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갑니다. 1번 금융기관 이거 예치 기관 되는 거 맞아요? 개업공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죠. 근데 반환 보증서 사전 수령이나 반환 보증서 발행 기관은 신탁업자는 될 수가 없죠. 틀렸고 2번 금융기관 예치기관 될 수 있죠. 개업공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니죠. 다음 3번입니다. 공제사업자 예치기관 될 수 있는 거 맞죠? 채신관서 예치 명의자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역시 반환사 보증기관이 발행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신탁업자입니다. 예치기관 되는 거 맞죠? 보험회사입니다.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역시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없죠. 틀렸고 5번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이거 예치기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예치명의자 될 수 있고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보라고 했죠. 금보,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 맞습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45번 내려가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체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질문.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권리 이전 의뢰인을 말해줘. 당해 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이게 사전수령 보증서죠. 보증서를 매수자, 임차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X, X. 누구한테 줘야 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자, 그럼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계약금 등은 개업공사 또는 대통령 영의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예치 명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다음에 4번 질문.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은 결국은 우리가 그 업무 보증 설정하는 방법과 똑같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맞죠?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개업공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을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의 경우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취득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6번 문제 가볼까요? 이게 이제 23회 때 나왔던 문제 일부 수정이 된 건데, 개업공사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개업공인인계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개공의 명의로 예치한 거예요 지금. 공인사업용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개업공사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치를 1억 5천만 원 했다면 1억 5천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예치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3번 질문.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 동의 없이 임으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죠? 다음에 4번 질문.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에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별도 관리해줘야 되고. 5번이에요. 개업공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업무정지 처분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님이죠.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뜬 거예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은 보증서를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전 중개 의뢰인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겁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문제에서 맞은 겁니까? 지금 조건 제시했죠? 누구 명의로 예치했다고요? 개공 명의로. 근데 조건 제시를 안 하고 이 보증서를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라고 내면 그건 틀린 거죠.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조건 제시를 예치 명의자로 한 거죠 지금. 예치 명의자를 개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개공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냈으면 이 지문 맞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 보수로 가야 되죠. 요약집 다시 돌아갑니다. 요약집 62쪽. 중개부서는 통상적으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이제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중개보수가 있고요. 이건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다음에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실비. 그럼 중개보수와 실비는 성격을 전혀 달리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이건 초과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중개보수 관련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두시는데 요거는 요즘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이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거 발생 언제 됩니까? 중개계약시다, 거래계약시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 중개계약시. 중개 의뢰받을 때 거래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이때 발생하죠. 자, 그럼 행사는 언제 합니까? 행사는 거래계약시. 그럼 잔금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소멸하고 난 문제인데 이 보수청구권의 소멸은 개업 공인인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럼 이때는 소멸하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져된 거예요.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을 물어보면 이거는 태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중개계약 시,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문제는 한도예요. 중개보수에 대한 한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도는 엄청 잘 물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는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뭐로 정한다고요? 시도조례예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개공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되더라. 그러면 국토부령은 어떻게 정해줬느냐?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죠. 일방으로부터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몇 프로? 0.9%. 이게 1000분의 9죠. 1000분의 9고 그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였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은 그 한도를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더라.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은 종류를 다시 나눴죠. 그래서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어요. 근데 모든 오피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로 가는 거죠. 오피 아닌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오피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다. 그러면 당사 쌍방 각각 받되 거래당사 일방으로부터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했냐면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0.5% 정해졌고, 그다음에 임대차 등이에요. 임대차 등은 0.4%.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겠어요. 그럼 오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이거 85제곱미터 초과 오피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일 한도 체계로 가고 있죠. 쌍방 각각 받되 거래당사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렇게 최고 한도를 정해줬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상가 토지 입광공은 한도 체계가 똑같아요. 단일 한도 체계고,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에 거래 유형 구분이 있다 없다? 유형 구분이 없다. 맞죠? 그러나 오피와 여기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유형 구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건 이제 한도 획표를 게시를 할 때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을 한도를 명시하게 게시해주고 이 게시된 유율을 초과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도 정하는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요.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제 중개보수의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64조. 그럼 중개보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일단 산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래금액 곱하기 유율 이꼬로 산출액이 나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럼 한도액과 비가 항상 지급금액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 거래 유형이 매매였다. 그럼 거래금액을 뭘로 한다? 매매대금으로 하면 되죠. 매매대금. 그럼 교환계약이었거든요. 거래 유형이. 그럼 거래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큰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거래했어요. 그럼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기납입금이에요? 분양금액이에요? 기납입금이죠.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고요. 임대차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가 월 차임이죠.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게 대원칙인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딱 5천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으로 계산하더라.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 일단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착각하면 안 돼요. 토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모두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계산할 때 적용 방법이었고요.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밑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고맙게도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그럼 뭘 기준한다? 사무소 기준이다. 고맙게도 잘 물어보고 있고 분사무소는 그럼 분사무소 기준이죠. 주된 사무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찾았어요? 복합 건물. 건축물 중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동그라미 4번이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 주택률을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러면 복합 건물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1층이 상가였고 2층이 주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둘이 면적이 같은 거예요. 50제곱미터였고 상가도 50제곱미터다. 같다면 뭘로 간다고요? 주택으로 간다. 근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뭘로 간다? 상가로 간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주의할 점이 그 위에 적용이 있죠. 적용. 중개보수 계산에서 매매 부분 적용. 찾았어요? 표에 동일 중개대상물 플러스 동일 당사자 플러스 동일 기회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게 점유 계정인가요?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가 됩니다. 세 개 다 충족해야 돼요.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점 꼭 이해해 두시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밑에 색깔 칠해진 부분 2번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위에 요거 점유 계정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론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물어보니까 이해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나오네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었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1번 판례 잘 압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하면서 중개부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잘못 해석했죠.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다 안 했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다. 맞죠? 즉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착오인데 이거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처벌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참고하세요. 그냥 3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실비인데 이 실비에 대해서는 부담자가 누구냐를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비에 대해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발행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순서대로 하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발행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더라. 그럼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실비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은 뭐로 간다? 시도 조례로 간다. 그럼 실비에 대해서도 사무소 조례와 물건지 조례가 틀렸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사무소 기준 조례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점이 드시면 되고 이때 부담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등기부등본 발급비 또는 건축물 대장 발급비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건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누가 부담해야 된다?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보수 한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제외돼 있다. 부가세는 별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문제로 확인할까요? 126쪽 문제집. 자, 판례들이 엄청 1, 2번으로 지금 쭉 실려 있는데 1번 문제 있잖아요. 2번하고 3번 지문만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문제, 2번하고 3번 지문. 2번 지문. 개업 공인인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맞아요? 예. 다음 3번 내려갑니다. 거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 중개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우자가 마실 나갔죠? 경우에도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죠. 역시 판례의 태도를 묻고 있는데 3번 지문만 그냥 보고 갑니다. 3번 지문. 건물 임대 중개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 보수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는 중개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예요. 중개 계약이. 거래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중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유상 위임계약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만약에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의뢰인이 물건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물건 내놨다가 회수해버린 거예요. 중개계약이 해지됐죠.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물건 회수해버리면 절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역시 3번 문제도 판례의 태도로 묻기 때문에 제가 읽기 귀찮아서 3, 4, 5번 지문만 보고 갑니다. 자, 3번 지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맞아요?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라고 그랬죠. 알아봤어야 되고. 다음 4번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우연한 기회 단 1회에 밑줄 그어야 되죠.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와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차 연습을 했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근데 무등록업자인데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인데 우연한 기회 1회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을 한 겁니다. 이 약정은 유효. 다만 보수 금액이 너무 컸을 때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3번, 4번 지문이에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다음 5번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가요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 안 했다고 그랬죠.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도 연습입니다. 4번 문제 내려가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현행법은 중개보수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최저 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맞아요? 최저 한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게 2006년도부터 최저 한도가 없는 걸로 삭제됐거든요. 원래는 0.2%가 최저 한도로 있었어요. 중개법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뢰인들이 최저 한도가 없으니까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셨다는데 확 찢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최저한도 없죠? 맞습니다. 우리 공인인증사법 개정된 거 아시죠?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공인인증사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그거 이제 1년 뒤에 시행이니까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써먹을 일인데 공인인증사법 주요 개정 내용이 뭐냐면 광고. 보조는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그냥 처벌이 엄청 세요.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거 처벌이 엄청 이제 세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제 보조원이 한 거는 이제 1-1로 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고할 때 아파트들 담합행위하죠. 주민들이 그거 규제할 목적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그 주민들이 SNS라든가 또는 그런 걸 통해 갖고 중개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6억 가고 있는데 이걸 중개업소에서 금매로다가 5억 5천에 내놓은 거야. 그럼 이 중개업소 왕따 시켜버리죠. 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때리는 걸로.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대상으로 일단 그 공인인증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개정안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우리 기한이 며칠? 60일. 잔금일로부터 60일이죠. 예? 진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에요. 체결일로부터 60일인데 이거 30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고 다만 시행은 6개월 뒤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법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근데 실무에 가시면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로 바뀐다는 거. 6개월 뒤에는. 대통령이 아직 공포 안 했어요. 공포 안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만 됐고 그 개정안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이제 이송이 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할 겁니다. 그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6개월 뒤에 시행이고 공인인증사법은 1년 뒤에 시행이에요. 지금 1년 뒤에 형사처벌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수험생이 일단 대상인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올해 개정안을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죠. 60일짜리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바뀌어버리는 것들은 안 내요. 바뀌어버리는 건 안 냅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참고해 두세요. 생각이 나서. 자, 그럼 2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받는다. 3번 질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없다면 잔금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요일과 한도액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다릅니다.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했죠.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조금 애매했는데 문장이 이거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인데 예전에 나왔던 기출지문인데 중개보수 외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명목으로란 말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명목으로란 말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명쾌해질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사물로 이원화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2번 질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과 함께 거래되므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3번 질문. 중개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택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OX, X.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한 주택 외를 적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주택인 중개사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선한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맞죠? 6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제 1번 질문 갑니다.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 밑줄 긋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정한다. 조례 밑줄 긋고 OX. O. 자,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 스킬. 문제 풀 때 물건이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오피냐 구분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고 있죠. 주택이 아닌 물건 상가 토지 입광공 오피예요. 이건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물건을 한 번쯤 구분을 꼭 하세요. 중개보수 문제는. 그럼 1번 정확히 맞았고 2번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주택의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죠.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맞죠? 3번 질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색 화장실 및 목욕 시설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그럼 오피스텔이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입니다. 그럼 오피에 이제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죠. 중개인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를 상한 요율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토지, 상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개업공사는 주택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주택에 지금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 획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의 중개보수를 발생해야 된다. 틀렸죠? 장난을 쳤는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명시하에 게시하고 게시된 요율을 초과하는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이라고 그랬죠 지금? 틀렸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하는 거죠. 5번 지문은 참고해 두세요.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장난은 치지 않는데 일단 한 번쯤 기억을 상기시키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내려가죠.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분양권이 지금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 금액을 X로 나가야 되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죠.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1번 정답됐고 2번입니다. 동일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세 가지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충족했어요.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게 계산한다. 맞죠? 다음에 3번 질문.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러나 4번 3의 경우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의 동그라미 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물 합산 금액을 거래금을 한다. 맞죠? 그럼 딱 5천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다음 5번 질문.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입니다. 이제 중개부서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아예 계산한다. 맞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가보십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에 지금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 적용한다. 맞죠? 2번 질문.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토지였어요 지금. 토지. 중개부서는 의뢰인 쌍방으로 최고 거래금액의 1.6%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는 지금 임대차일지라도 일방 최고 0.9%죠. 그럼 쌍방이라면 1.8%죠.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2번 지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었어요. 틀렸고 3번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환산합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하는 방식은 주택뿐만 아니고 토지나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4번 중개사물인 건축물용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계약공사 사로 협의해 중개보수를 했잖아. 자, 지금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해 상가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면 되겠죠. 알아보시겠어요? 4번 맞은 겁니다. 그럼 다음 5번 질문.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과 교환 계약에서 보증금은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중개보수를 산출해야 한다. 그러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환 계약할 때 보증금 나오죠? 보증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 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더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옳은 것. 제 지문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갑중개법인의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분사무소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없어졌죠. 미추홀구죠.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분사무소에서 그럼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분사무소를 밑줄 그어야 되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택을 중개한 경우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한다. OX, X 나가야 되죠. 지금 분사무소가 인천시 남구에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이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분사무소 기준 남구조례로 가야 되죠. 남구조례로 가야 되죠. 인천광역시 조례입니다. 남구조례가 아니에요. 중개보수조례는 시도조례잖아요. 자격증 수수료 관련 조례도 시도조례죠. 다시 자격증 관련 조례, 자격증 재급 신청한다. 시도조례죠. 나아가 응시원서 낼 때도 시도조례, 응시수료.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조례, 시도조례죠. 시군구조례가 아니다. 인천시 조례예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 질문 충북 청주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을개업공인인사가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다고 해 지금? 충북 청주시. 여기에 그럼 밑줄 그어야 되죠. 여기에 밑줄 긋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주택을 중개한 경우 주택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보수 한다. OX, X 알아보시겠어요? 어디 조례예요? 충청북도 조례죠. 충북 조례죠. 시도 조례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다음 3번 질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개사무소는 병개업공사가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개사무소 밑줄 그어야 되죠.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상가의 매매를 할생 경우 상가에 동그라미 치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OX, X 어디가 틀린 거예요? 조례가 틀렸죠. 상가라고 그랬죠. 상가는 조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0.9% 모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구분하셔야 되겠죠. 3번 질문 같은 거 해결하려면 물건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를 풀 때는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를 구분 딱 하면 실수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이거 3번 질문이 이게 제 질문이에요. 아주 치사하죠. 예. 다음 4번 질문. 상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주택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자, 똑같습니다. 둘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건물 매매를 정개업공사가 중개한 경우에 0.9% 이내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둘이. 그러면 전체에 대한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간다. 그러면 0.9% 범위 내에서 지금 물건이 어디 있다고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죠. 그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물건이 서울에 있죠. 사무소가 지금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라 중개보수 받는다. 사무소 기준. 그러니까 물건지로 가는 게 아니죠.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 기준에 따라 받아야 된다. 맞았죠?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둘이 같으면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가고 이거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리면 사무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아주 벨벨 꽈놨네. 그죠? 나는 여기까지 물어보죠. 이제 우리가 유인물에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면적이 상가 면적이 100이고 주택의 면적이 100이다. 그럼 전체에 대한 주택을 적용한다.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요걸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5번 질문.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이고 그럼 전용 면적 90제곱미터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모의시설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오피스텔의 매매 밑줄 그어야 되죠.
중개한 무개업공사는 0.5%를 상한율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받는다. OX, X.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했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일방 최고 0.9%죠. 그럼 임대차 이견은 0.8%로 가는 거죠? 아니요? 좋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0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했는데, 자, 그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는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스킬,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그럼 쌍방으로 나온다면 곱하기 1을 금지하게 해놓고 시작한다. 맞죠? 다음 두 번째 뭘 정해야 되느냐,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 산정할 때 특히 5천만 원 미만 거래 있죠. 월세 70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월세 곱하기 70.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는 임대차를 중개하나. 이거 주의한다. 거래금액 산정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물건이 상가인지 토지인지 주택인지, 그 다음에 제시된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한도액은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즉 결론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죠, 이거. 근데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원칙이 여러분들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근데 문제는 출제자가 이게 쌍방인지 일방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구분 못하는 분 없죠,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출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개업공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이건 쌍방이다. 맞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방이다. 아시죠? 좋습니다. 갑니다. 11번 문제로 가요.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21회 때 기출문제였어요. 21회 기출문제였는데, 개업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이라고 그랬죠. 임차인 병에게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3천, 월차임 2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이 얼마냐. 이건 쌍방 일방이 아니고 그냥 일단 일방인데, 이거 점유계정을 물어본 게 아니죠. 갑을 간에 지금 매매를 얼마에 한 거예요? 2억에 했고 임대차 계약은 병고한 거죠. 이게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3천에 월차임 얼마? 20만 원. 이게 20일의 기출이었거든요. 최근 우리 공인중개사법 문제 있죠. 우리 과목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1회였어요. 21회 때 우수수 불합격했어요. 그때 우수수 불합격했습니다. 합격 라인이 75점밖에 안 됐어요. 합격 라인이 75점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 최근 시험에서 합격 라인이 보통 85점이에요. 그냥 중개사법 그냥 보통 85점인데 합격 라인 75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 60점 정도로 깔았다는 얘기죠.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최근 시험 중에. 이게 문제 어떻게 냈냐면요. 지금 매매가 2억이었죠. 임대차 계약 합산하면 이거 5천 나오죠. 딱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딱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었죠. 자, 그러면 거래금액 2억 나왔어요. 지금 2억 이상 6억 미만이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0.4%죠. 이걸 갖다 0.5% 때리면 안 되죠. 미만 이상 아시죠? 뭔지 딱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1회 때 이런 식으로 냈거든, 문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2억에 곱하기 0.4%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80만 원. 맞죠? 이거 환산 5천 나왔죠? 딱 5천 나온 거예요. 그럼 월세 곱하기 70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렴풋이 또 알고 있는 분은 월세 곱하기 70으로 했겠죠. 뭔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갖고 딱 5천 나온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임대차율 예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0.4%. 0.4%예요. 5천 이상 1억 미만이니까. 역시 그럼 0.4%입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 합산 100만 원. 정답이었어. 예.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분양권 문제인데 A는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아. 그럼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 가야 되죠. 아파트 분양권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주택률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3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3천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2천만 원의 프리미엄부터 A는 B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기업공사가 이 분양권에 중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합니다. 거래금액 얼마 나와요? 8천. 거래금액 8천 나왔다. 8천. 자, 그럼 제시된 조건을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시된 요건이 거래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는 요율은 0.5%,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거래가 2억 원 이상 6억 미만의 경우는 요율 0.4%,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요율 몇 프로? 0.5%, 0.5%고 그러면 58, 40, 40만 원 나왔죠 지금. 48, 32. 0.5%, 5%라고 했죠? 예, 0.5%. 그럼 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쌍방이었죠? 곱하기 2. 얼마? 80만 원. 그럼 40만 원이 한도액 범위 내로 들어온 거죠? 40만 원이. 제시된 한도액은 일방 한도액이다, 쌍방 한도액이다? 일방 한도예요. 우리는 일방 한도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건 항상 일방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된 금액이 40만 원 나왔기 때문에 8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80이었습니다. 그럼 13번 내려갑니다. 이제 복합 건물 갖고 물어봤는데 개공사 A는 갑소의 지상 3층 건물을 4억 원에 을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억에 동그라미 치고 가야 되죠. 그럼 이 경우 개업공사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냈어요. A가 받을 개업공사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그럼 이거 쌍방이다 일방이다?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거래 금액은 일단 4억이 되겠죠? 매매니까 4억이 될 텐데 단 건물의 1층, 2층 면적이 각각 100제곱미터고 상가 용도이고 3층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주택 용도이다. 지금 3층짜리 건물이었죠? 그럼 상가가 넓어요? 주택이 넓어요? 상가. 그럼 상가 제시된 게 지금 요율이 0.9%죠? 그럼 거래금액 4억에다가 0.9% 하면 4, 9, 36, 360만 원이고 쌍방이었죠? 곱하기 2, 72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내려가죠. 교환 문제였는데 개공사에는 갑소의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주택이죠 지금. 거래금액 2억 밑줄 긋고 을소의 아파트 거래금액 3억. 거래금액 3억 밑줄 긋고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교환의 동그라미 세대죠.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다. 그럼 계산된 금액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곱하기 2입니다.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 얼마? 3억이에요. 큰 것 기준이니까 3억입니다. 그럼 제시된 조건을 봐야 되는데 제시된 조건이 거래가 2억 이상 2억 이상 6억 미만인 경우는 요율은 0.4%,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네. 0.4%. 그러면 0.4%고 120만 원 계산되고요. 쌍방이죠. 240만 원. 자, 그럼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16번으로 내려갑니다. 임대차. 임차인 갑은 개공사 중개에 의하여 을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천, 월차임 100만 원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중개보수에 관하여 갑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는 얼마냐? 자, 중개보수에 관하여 갑이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하고 물어봤죠? 이거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그럼 곱하기 2 안 하는 거죠? 일방이다. 그럼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 지금. 그럼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100이죠? 그러면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예? 2000. 그죠? 2000? 1억 2천, 1억 1000이거든요? (1억 1000이에요) 100만 원을 곱하기 100을 했는데 공이 8개 됐는데 어떻게 공이 8개가 1억이라는 거 아시죠?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이에요. 자, 거래금은 1억 1000 나왔어요. 그럼 제시된 조건 또 봐야 되죠. 중개보수율 0.3%, 한도액은 없다. 제시된 요율이 0.3%죠 지금.
0.3% 때립니다. 그럼 33만 원. 일방이었죠? 자, 1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총액은 그랬습니다.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래금액 조건을 봐야 되는데 임차보증금 3천에 월세 10만 원이었습니다. 요율은 0.5%고 계약기간 1년이었고 한도액은 20만 원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래금액이 3천에다가 월세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얻는 계산에도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70이다. 그럼 얼마 나와요? 3,700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물건이 주택이었죠. 그죠? 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제시된 유율을 제공하는데 제시된 유율이 0.5%입니다. 그럼 0.5%를 딱 때리게 되면 3, 5, 15, 3, 7, 21, 17만 1,000원 나왔나요? 18만 5천 원이죠. 예,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맞죠? 18만 5천 원 나왔어요. 한도액이 20만 원 제시됐죠. 그럼 한도액 범위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거 쌍방이었죠. 곱하기 2 하면 37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한도액이 20만 원 제시가 돼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20만 원 답 써버리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한도액 제시된 거 항상 일방이에요. 항상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원이 한도액 범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쌍방이니까 3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8번 문제 내려갑니다. 상가임대차인데 이거는 개업공사 갑은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월세 200만 원, 임대차 1년 후란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갑이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자,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물어봤죠?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방이더라. 일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은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20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억. 권리금은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3억에 이제 물건이 뭐였어요? 상가였어요. 그러면 상환율을 0.7%로 지시했죠 지금. 0.9% 때려보면 안 되죠. 지시된율 적용하는 거예요. 0.7% 얼마 나와요? 210만 원. 210만 원이고 이거 일방이었죠. 정답 2번. 4번 꼭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면요 항상 틀린 답이 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쌍방이냐 일방이냐 거래금액 정하고 난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냐 상가냐 제시된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도액은 어떻게 되느냐 다 챙겨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권리금이 1억이면 이거 산출 보수가 210만 원 나왔는데 얼마 정도 받아야 적정금액일까? 에? 능력에 따라 틀리죠. 능력에 따라 틀리지. 권리가 1억 정도면.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1억을 가산해 갖고 그냥 3억에 때려 갖고 그냥 그렇게 하죠. 통상. 3억이 아니고 4억에. 그래갖고 0.9% 그렇게 계산해 버려요. 근데 권리금 1억 정도면 한 돈천 챙겨야 되는데 손님이 줘 안 줘? 안 주지 있고 안 줍니다. 1억 정도 권리금이 1억 정도 단위가 커지면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권리금은 이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부과 대상 맞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야 이거.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소득 신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권리금. 근데 단 시설비에 대한 양도소득은 없죠.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 나중에 500원 내면 내가 알려줄게. 500원 내면 양도소득세를 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가액이 권리금과 이렇게 커지면은 나중에 추적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추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내려갑니다. OP가 나왔는데 갑은 개업공사 A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전용면적 70제곱미터의 밑줄 그어야 되죠. 오피스텔 밑줄 긋고
보증금 1,600에다가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경우 A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그랬어요. 그럼 이거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입니다. 그럼 계산 능력이 정답이고 거래 금액 산정하는데 보증금 1,600에다 월차임 20이죠. 그러면 얻는 계산에도 이거 5천 미만 나왔죠? 그러니까 1,600 더하기 27이 14, 1,400이죠.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3천 나옵니다. 거래 금액 3천 나왔어요. 자, 제시된 조건을 보는데 제시된 조건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상하 소시를 갖추인 전용 입식구가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췄다. 그럼 이거 오피 적용하는 거 맞죠? 제시된 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오피 있잖아요. 이 계산 문제는 요율 지시를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임대차였으니까 알고 있죠? 0.4% 얼마 나와요? 12만 원. 12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그래서 OP 0.9% 할 때가 짭짤했죠. 0.9% 할 때가. 이게 해봤자 고생은 뒤늦게 하고 말이야. 어? 아니 우리 케냐 아가씨는 내가 결국은 한번 승질 냈어. 우리가 물건지였거든. 물건지였는데 손님지는 따로 있어요. 내가 케냐 아가씨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창피해 죽겠다. 아니 퇴근할 때마다 들르는 거야. 그래갖고 그놈은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 내가 구멍가게 뚫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냉장고를 하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막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넘치는 거야, 물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마룻바닥이 젖었다고 하는 거야.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내가 가서 봤더니 물이 흥건하게 흐른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AS센터에 전화했지. 그랬더니 AS센터에서 바로 그러대. 구멍 뚫으세요. 뭔 소리냐? 나도 구멍 있는지 몰랐어요, 실은. 내가 언제 냉장고를 뜯어볼 일 있어요? 몰랐지. 그랬더니 구멍 뚫으라고 그러더라고. 구멍이 어딨냐?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이제 야채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있대, 거기에. 봤더니 꽉 막혔어, 이게. 그래갖고 물이 넘쳐버린 거야, 계속. 글로 빠지지 못하고. 그리고 딱 뚫으니까 다 빠져버리대, 바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줬어. 한번 해줬잖아? 냉동실 있죠? 청소를 하도 안 해갖고 성에가 너무 낀 거야. 이게 문이 안 닫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줬어요. 그거는 성에를 싹 제거해줬어, 한번.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 또 찾아온 거야. 물 흐른다고 또.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야, 거기야. 그래갖고 또 내가 또 치워줬지. 근데 부해가 나는 거야, 이 더운 날씨에. 그래갖고 이제 부해가 나가지고 물건 손님지 부동산에 전화했지. 이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갖고 찾아오지 말라게라.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다. 치우라게라, 그거. 내가 무슨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응? 외국 아가씨라 좀 불쌍해서 몇 번 받았더니 아니 무슨 중개업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살살 나쁘더라니까. 무슨 AS 관리사무소 직원인지 아나 봐.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케냐 아가씨 나 잘 만난 거야. 진짜 그 여성분이 하는 중개업소 갔으면 죽었어. 어디 가서 물 닦다가 AS 전화라고 끝내버리지 그냥 바로. 맞죠? 예. 우리 같으니까 그냥 가서 봐주는 거지. 어쨌든 어차피 늦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